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강을 시작합니다. 1강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규칙성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의 교재를 보시면 첫째,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해결의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 우주 배경 복사, 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공부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나오죠. 그러면 첫째, 우주의 시작. 그러면 우주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거죠. 우주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 우주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빅뱅 우주론은 조지 가모프라는 물리학자가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호일이라는 물리학자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여러분들도 빅뱅이라는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어떠한 한 점에서 대폭발로 인해서 그로부터 우리는 물질과 시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동안 물질은 계속해서 생긴다. 그리고 우주는 항상 같은 밀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그렇게 표로 만들어 놓았죠. 그래서 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 빅뱅 우주론의 그 우주의 크기를 보면 빅뱅 우주론이나 정상 우주론이나 다 같이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질량은 빅뱅 우주론은 총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지금도 계속해서 커져 나가고 있다. 즉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밀도는 빅뱅 우주론은 감소한다. 정상 우주론은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온도는 마찬가지로 빅뱅 우주론은 온도는 감소한다. 그 다음에 정상 우주론은 일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어떠한 관점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리된 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표를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 그런 증거들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비, 헬륨의 질량비죠. 그러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이 원소 기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이것을 가지고 이게 이제 관측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봤더니 약 3대1의 비율로 일정하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빅뱅 우주론 쪽이 더욱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정상 우주론보다는 빅뱅 우주론 쪽이 더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주 배경 복사,
요것을 통해서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자, 빅뱅 우주론이 더욱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우주 초기의 원자의 생성 과정이죠. 예, 원자의 생성 과정인데 첫째, 자, 우주의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무거운 입자가 생성이 되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우주는 기억이라 할까요? 자, 기억으로 돼 있는데 자, 우주는 자, 온도가 점차 낮아지면서 자, 낮아지면서 무거운 물체 낮아지면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었다. 자,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차 낮아지면서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 보면은 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빅뱅이 있었죠. 그래서 빅뱅하고 한 점에서 커다란 대폭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폭발로 인해서 우선 기본 입자가 일단 생성돼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입자라면 이제 쿼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쿼크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이것들이 합쳐져서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또 다시 뭉쳐져서 자,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게 되겠죠. 헬륨의 자, 원자핵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헬륨의 원자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헬륨의 원자핵의 생성이 자, 빅뱅 후 약 3분입니다. 자, 빅뱅 후 약 3분, 약 3분 후에 헬륨의 자, 원자핵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빅뱅 이후에 약 38만 년, 자, 빅뱅이 있은 후 자, 38만 년이 흐른 시점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는 무거운 원소라고 볼 수 있는 자, 이제 이때 비로소 원자가 생기게 됩니다. 원자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빅뱅 이후에 어떻게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 빅뱅으로부터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쿼크죠. 쿼크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 기본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뭉쳐져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고요. 또 이들이 뭉쳐져서 자, 헬륨의 원자핵을 만듭니다. 헬륨의 원자핵을 만든 후 그게 이제 헬륨의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게 약 3분입니다. 3분. 그래서 빅뱅 후 약 3분. 그리고 이제 빅뱅 후에 38만 년이 흐른 뒤에 원자들이 생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빅뱅 당시에는 굉장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차 식어가면서 38만 년이니까 굉장히 이제 긴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지구가 45억 년이라고 하는 그것에 비하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빅뱅 이후로 38만 년이 흐르면서 기온이 이제 낮아진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원자가 비로소 생기면서 무거운 원자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자, 기본 입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 기본 입자가 나오죠. 자, 기본 입자라고 지금 이렇게 표로 정리가 돼 있죠. 자,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본 입자로 크게 보면 자,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해요. 더 이상 분해 불가능. 자, 예를 들어서 원자 같은 경우는 뭐 원자와 핵과 전자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분해가 불가능한 그런 기본 입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쿼크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자, 쿼크는 총 6종이 있어요. 총 6종. 자,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그래서 U로 나타내요. 이것은 영어의 up이에요. 그 다음에 D로 나타내요. 이것은 down이에요. up, down. 자, 그래서 up, down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이거는 참이에요. 참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참. 그 다음에 자 S도 있고요. 그 다음에 T 탑이고요. 그 다음에 B 바텀이겠죠. BOTTOM. 자 이런 자 바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총 자 6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그 책에 보면 또 렙톤이라 그 기본 입자 그 표에 보면 거기에 또 그렇게 돼 있죠. 렙톤도 하나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쿼크를 이렇게 하고 거기 자 렙톤 이렇게 해서 자 렙톤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참 이건 스트레인지예요. 스트레인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거에서 이제 스트레인지 이상하다. 이건 매력, 스트레인지, 탑, 바텀. 네. 이렇게 총 6개가 있고요. 자, 렙톤은 거기 보면 경입자. 자, 가벼운 입자다라는 뜻으로 경입자 이렇게 돼 있죠. 질량이 작은 입자. 그쵸? 경입자니까 질량이 작은 입자죠. 그래서 전자와 중성미자. 미자라고 하는 것은 밀입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성 전기를 띠지 않는 밀입자라고 해서 자 쿼크하고 렙톤으로 이렇게 기본 입자를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본 입자를 이렇게 보고요. 여기 이렇게 기본 입자까지 이제 됐어요. 기본 입자까지 됐고 양성자와 이제 중성자를 볼게요.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는데 요거는요. 양성자는 그렇게 돼 있죠. 그 뭐라고 돼 있냐면 U쿼크 2개 플러스 D쿼크 1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양성자고요. 그다음에 중성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U쿼크 1개. 자, U쿼크 1개. V자처럼 써졌네요. 자, 그래서 U쿼크 1개. 그 다음에 반대로 이거는 플러스 D쿼크가 2개.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자, 뭐 세부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이것도 좀 알아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U쿼크 2개, D쿼크 1개. 이거는 반대로 U쿼크 1개, D쿼크 2개 그래요. 그러면 양성자는 양전하를 떼야 되고요. 중성자는 없어야 되겠죠. 전자가가. 그죠? 중성자니까 전기를 양전자도 아니고 음전자도 아닌 중성을 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약간의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좋은 내용을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U쿼크의 전하량은 얼마를 띠냐면 자, 3분의 2의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 다음에 D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이 값을 가져요. D는 자 이렇게 이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양성자니까 이게 2개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2개니까 3분의 2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D가 1개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3분의 4 이거는 그쵸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3 즉 2죠.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서 양성자는 플러스 값을 갖게 돼요. 양성자는 자 그 다음에 중성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본다면 자 중성자는 자 U가 1개죠. 그러니까 1 곱하기 자 3분의 2의 플러스 자 이렇게 갖고요. 그 다음에 D는 2개죠. 그러니까 2개를 갖고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요. 자 이렇게 가지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자 구태여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면 이걸 안 써도 되는데요. 그냥 단지 표시하려고 그냥 쓴 거예요. 요거는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단지 여기다 마이너스를 쓰면 여기다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써봤어요. 그냥 계산하기 좋으라고. 자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3분의 2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 값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계산적 의미를 한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지워도 괜찮겠어요. 계산적으로 이렇게 가면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상쇄가 되니까 이것만 남았고 이거는 3분의 2의 플러스 이거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중성자는
결국은 전압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양성자는 전압값이 양전자 하나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원자핵은 자, 원자핵이 또 나와 있죠. 자, 원자핵은 자,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어요. 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돼 있어요. 자,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전하를 띠겠죠. 왜냐하면 요게 중성자는 전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띠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전하를 띈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 자, 그러면 이제 원자는 자, 원자핵과 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 원자핵이 양전자, 그다음에 전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값을 갖죠. 그래서 이거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이 여러분 표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그 표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주 배경 복사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해서 제일 많이 묻는 지문이 이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서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는 자, 익혀 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게 뭐냐? 우주 배경 복사예요. 자, 그럼 우주 배경 복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빅뱅이 있은 후에 약 38만 년 후죠.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도 K일 때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 빛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빅뱅 당시에는 굉장한 고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3000도 K라는 게 이게 절대 온도죠. 자, 여러분, 절대 온도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죠? 자, 섭씨 온도에다가 자, 273도씨를 더해요. 그래서 요거 둘을 더한 게 3000도 K예요. 그러면 섭씨 온도로 따진다 그러면은 자, 3000도에서 273 빼봐야 얼마나 높은 온도겠습니까? 그죠? 태양이 보통 6000도인데, 그죠?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는 온도 정도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핵반응이죠. 일종의 빅뱅은 핵반응에 버금가는 엄청난 고온을 수반한 그런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 원자하고 헬륨이 대폭발을 하면서 생겨났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주 공간을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오늘날 우주에 퍼져 있는 수소와 헬륨을 이루는 그런 토대가 됐다는 거죠. 실질적으로요, 우주의 대부분의 원소는 수소와 헬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대체 에너지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수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수소 자원은 무궁무진해요. 우리 석탄, 석유 이것은 한정적인 자원이고 또 잘 아시다시피 공해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이상기온과 우리 지구의 또 우리 인류의 삶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 에너지로서 지금 우리가 찾아내고 활용 단계에 있는 것이 수소입니다. 그처럼 무궁무진하고요. 우주에 어디에서든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개발이라든지 기타 향후의 대체 에너지로서는 가장 각광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수소나 이런 것들이 빅뱅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로 쭉 다 퍼져 나갔다라고 하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예측과 관측은 아까 이야기했죠. 빅뱅 우주론은 누가? 조지 가모프라는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가모프가 자 우주 배경 복사의 존재를 예측했어요. 예측을 했고요. 또 예측을 했고 실제로 관측을 해서 찾아냈어요. 대단하죠. 예측도 했고 관측도 해서 찾아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정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은 정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가 있는데, 자, 빅뱅 우주론에 따라서 예측한 우주의 배경 복사의 존재가 실제로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는 결국 빅뱅 이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로 아까 저쪽에서 언급을 했던 우주 배경론의 증거. 자,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하고 헬륨의 비. 아까 강의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죠. 저것의 질량비는 3대 1이다 라고 한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주의 원소 분포의 예측.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비는 생성 초기에 약 1대 1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기 직전에는 약 7대 1까지 갑니다. 그래서 약 7대 1까지 가요. 자, 그래서 양성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죠. 이렇게 많아졌다가 이제 헬륨 원자핵 생성 후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가 약 12대 1이 돼요. 자, 이것은 왜 이거 12대 1이 되고 뭐 7대 1이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전부 노벨상에 가까운 그런 지식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그 결과를 알고 우리들은 우주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결국 종국에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우주 원소 분포의 관측인데 우주 전역의 자, 스펙트럼 분석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을 알았다. 그러면 자, 수소하고 자, 헬륨의 자, 질량비 자, 그러면 이것의 질량비가 자, 3대 1임을 알았다 그랬죠.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알았느냐?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스펙트럼의 분석. 자, 스펙트럼의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도 한 가지 같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스펙트럼의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것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자, 스펙트럼의 분석 이걸 통해서 그러면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라고 했는데 우선 첫째로 자,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원소냐? 그래서 자,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수소냐, 헬륨이냐, 뭐 메탄이냐, 뭐 질소냐, 뭐 기타 이런 것들 즉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별빛의 흡수, 자, 이걸 좀 더 설명하면요. 자, 별빛의 자, 흡수 스펙트럼. 자, 이쪽으로 적을까요? 흡수 스펙트럼. 자,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합니다. 자,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자, 원소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소의 양, 질량비죠. 자, 그래서 원소의 량, 자, 원소의 량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원소의 양인데 그럼 이 원소의 량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흡수선의 폭, 즉 스펙트럼의 폭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흡수 스펙트럼의 폭, D의 폭을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이 폭을 분석함으로써 우리가 폭의 두꺼움, 넓음, 좁음 이걸 가지고 원소의 량을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그럼 그건 뭘 통해서 알아냈느냐? 자,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 원소죠. 그러니까 그것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럼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를 알 수 있느냐? 우선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수소와 헬륨 이걸 알아낼 수 있고 그럼 그들의 질량비는 얼마냐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스펙트럼의 그것은 폭을 관측하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선 기본적인 물질의 규칙성 결합의 첫 페이지에 해당하는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이라고 하는 간단한 내용을 좀 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이것은 스펙트럼으로 관측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더라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야기 했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일단 우주가 어떻게 원소들이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겨난 물질 이제 향후에 이런 원소들이 또 결합해서 어떻게 별도 만들어내고 또한 그 별은 생성이 됐으면 성장하겠죠. 성장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나중에는 생성을 한 것은 성장할 것이고 성장한 것은 반드시 소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소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구의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의 생성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또는 원소. 네, 이렇게 타이틀을 적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주의 주요 원소라고 그랬는데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선 수소하고 헬륨이 우주 전체의 98%. 엄청나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소와 헬륨. 그래서 우주의 향후 무한 에너지의 소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 생명체의 주요 원소라고 돼 있죠. 지구 생명체. 물론 우리는 모두 유기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탄소 이제 이런 것들일 텐데 우선 지금 책에 설명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구와 생명체의 주요 원소를 보면 빅뱅 후에 수억 년이 지났을 때 별이 탄생하고 빅뱅 이후에 이제 생겨난 원소들이 뭉치고 뭉쳐져서 그렇게 돼서 이제 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빅뱅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시간이 지난 뒤에 별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별이 진화하는 이 별이 진화를 거듭하죠. 그래서 이 별이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이 과정 속에서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수소와 헬륨에 비해 이제 무거운 원소들이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의 결과입니다.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무거운 물질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무거운 물질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수소하고 헬륨은 매우 가볍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핵융합 반응, 즉 별이 진화하고 별이 폭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무거운 물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거운 물질들은 무엇으로 생기느냐? 핵융합 반응의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빅뱅과 별의 진화와 원소가 생긴 이제 이런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해서 무거운 물질이 생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주요 구성 원소는 뭐냐? 지구의 주요 구성 원소는 뭐냐? 보면 우리는 지구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면 내핵, 외핵, 멘틀, 지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지표에 살고 있죠. 더 들어가면 이제 멘틀이라는 게 있어요.
멘틀이라는 게 있고 이제 외핵도 있고 내핵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구 내부의 가장 안쪽에는 우리 철이 들어있어요. 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철. 그다음에 대부분은 우리 다 암석이죠. 산이고 어디고 보면 멘틀층이 어디 보면 전부 암석입니다. 그 암석은 전부 규산형 광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규소가 또 제일 많습니다. 암석층을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우리 이제 산소. 그쵸? 산소. 물론 질소, 공기 중에는 질소와 산소가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질소가 훨씬 많죠. 질소가 80%예요. 질소가 80%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 우리 지구에는 자, 산소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자, 모두 우리가 다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생명체의 그러면 주요 원소에는 뭐냐 하면 자, 산소. 그다음에 탄소죠. 탄소화합물을 우리가 유기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유기화합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전부 탄소잖아요. 그죠? 단백질 전부 탄소화합물이에요. 그다음에 산소.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태워야 하죠.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음식물의 소화나 이런 것들이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소 과정이에요. 그래서 산소와 탄소 이것은 생명체에는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유기물질, 자, 유기물질의 구성 원소의 가장 키가 되는 원소가 바로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로 구성된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적인 우주에서는 어떻게 해서 원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그 원소들은 오늘날 우리의 생명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세계를 넓혀서 별의 진화와 생성, 그 다음에 별의 진화와 소멸, 생성과 소멸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떠한 원소들, 또 어떠한 화학적인 현상들,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